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맹지를 정말로 맹지로 봐야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는 맹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꾼들이 달라들어. 맹지를 탈출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 뭐 하고 싶냐,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꾼이 달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꾼말을 듣고 내가 투자금을 던진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 아무리 내가 투자금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몇몇 눈에 띄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컨설팅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체들이 작업을 한 물건도 눈에 띄고, 확실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겠다라는 그런 물건이 눈에 쓱 띄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 오늘.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2022 타경 656 물건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지분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혹은 지분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금액을 나눠 갖자는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답에 577평이니까 그래도 꽤 넓은 면적의 농지네요. 감정가가 3억 3,400 정도고요. 한번 유찰돼서 2억 3,400 정도 되는 그런 땅이고요. 4월 10일에 신건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유찰이 돼서 5월 15일에 2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낙찰가가 2억 7,700 정도니까 거의 이제 이 사이 같네요. 이 사이에서 낙찰이 됐고, 입찰자가 6명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자,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답이고요. 여기 2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 접해 있지만 맹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러니까 저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2m 정도의 비포장 도로를 도로로 보게 되면 맹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곤지암역이 있고요. 이렇게 이천 쪽으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입지를 보니까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장하고 창고들이 좀 산재해 있는 그런 곳 같네요. 거기에 골짜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토지고요. 자,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이 땅 같아요.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또 안에 또 건축물도 있네요. 저쪽까지 건축물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은 당연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아래부터 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이 지금 건축물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건축 허가를 받는 도로로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저 옆쪽으로 우리가 맹지 탈출의 기본적인 거, 국어가 있기 때문에 맹지 탈출은 쉽게 될 수가 있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색이 지금 현황 도로로 길로 지나가는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이죠. 이게 국어인 거죠. 그렇지. 네, 이 국어가 그래도 폭도 꽤 넓어요. 이 넓은 폭으로 지금 국어의 지목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국어가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현황 도로이고, 네, 이 땅을 중심으로 지금 국어가 있지만 물이 좀 흐르고 있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게 2m 현황 도로이고요. 이 땅인 거죠, 지금. 꼭 저 국어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맹지를 탈출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큰 호재는 없다라고 보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팅 업체가 요즘은 모든 것을 다 대행해. 맹지를 탈출해 줄 수 있다, 내가 대신 입찰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토탈 케어가 다 되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돈만 내면 저 땅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고, 또 저기에 공장도 하나 내가 세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상황을 높게 보는 거지. 건축까지 해준다,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서 떨어지는 거야. 물론 누군가는 저런 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따라서 그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공장터가 된다라고 하면 감정 가격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3억 3천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3억 밑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메인 길에서 상당히 오래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도로 인입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2억 5천 그 선에서 낙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금액이라는 생각은 들어. 꼭 필요한 뭐 실수요자라면 나쁘진 않죠. 그렇지. 저 평수 때 그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사실상 건축물을 올리기까지의 그 제반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제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 수도라든가 또는 그렇지. 그 하수를 하기 위해서 또 배관 공사를 한다거나 또 도로도 조금 포장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떨 때는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땅값이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2억 8천 정도 낙찰 금액이 형성된 것은 나는 컨설팅 업체가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저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기가 건축물을 들어서는 것은 맞지만 건축물을 들어서기까지 과연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돈이 납부가 되냐,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저 금액만으로 땅을 가졌다라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 공장 입지로는 어떻게 봐? 공장 입지로는 저는 큰 공장이 아니고 뭐 소규모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물류 창고라든가 조그만 창고, 그런 창고 용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정도로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저쪽에서 뭐 집을 짓고 살고 뭐 애들을 초등학교로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외진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선다고 하면 뭔가 조금 안 좋은 쪽, 그런 쪽에 시설이 들어오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봐.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조금 더 높게 쓰는 것은 맞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물을 세우는 데 들어간 비용에서 너무나 높다라고 판단되면 떨어질 때 떨어질 망정 그렇게 너무나 높게 쓰는 거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적정한 가격에 본인이 처음 생각한 그 부분을 밀고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을 많이 찾아본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돈이 떨어지는 게 빠르지 경매 물건이 없어지는 게 빠르지 않거든요. 물건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자기하고 맞는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조급해하지 않고 또 가격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떨어지고 기다리고 한 분도 1년 조금 넘으니까 낙찰은 받더라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